1월 3주차 씹어먹는 영화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배우 알란 링맨과 가수이자 배우 데이빗 보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클로버필드의 외전이 곧 개봉합니다. 유승환 감독의 신작 군함도의 캐스팅이 발표되었습니다. 유승환 감독이 오프닝 크레딧에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이주입니다. 안녕하세요. MC 한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다이아드의 한스 그루버, 해리포터의 스네이프 등을 연기한 영국의 배우 알란 링맨이 지난 14일 췌장암으로 사망했습니다. 해리포터에서 32세의 미스테리한 순정남 스네이프를 연기했는데 이때 알란 링맨은 사실은 54세의 나이였고요. 또한 수많은 명곡과 좋은 연기를 보여줬던 데이빗 보이도 지난 10일 역시 69세의 나이로 암과 싸우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데이빗 보이는 가수로서 명곡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놀란 감독의 프레스티지에서 니콜라 테슬라를 연기하고 각종 영화에서 본인 역할을 연기했었습니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를 찍고 있던 제임스 건이 말하길 이번 영화에 데이빗 보이를 카메오로 출연시킬 계획했다고 하는데 계획이 변경돼야겠네요. SF 영화 더 문과 소스 코드를 만들고 곧 워크래프트를 개봉할 던칸 존스는 데이빗 보이와 첫 번째 부인 안젤라 보이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네. 지금 그 페이스북하고 그 여러 SNS에서 그 애도 물결이 굉장했었어요. 아, 그렇죠. 예,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매체보다 네. 거기서 더 먼저 접했었거든요. 뭐 고인의 명복을. 네, 빕니다. 네. 네. 입니다. 일단 알란 링맨이 네. 그 뭐 이게 사실은 뭐 이렇게 떠난 거는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요새 또 새롭게 그 약간 유머 사이트에서 네. 웃긴 걸로 짤이 하나 올라왔는데 네, 어떤 거요? 이게 해리포터의 원래 그 소설 속의 캐릭터와 예. 영화의 캐릭터가 이제 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분 역할만 똑같다고. 아. 맞아요. 그 이분 역할은 소설에 나오는 캐릭터차 그대로인가 봐요. 그런 것 같아요. 거의 그런 것 같아요. 해리포터 작가가 이 스네이프 연기하신 알란 링맨이 너무 마음에 들었는지 네. 촬영 중간에 자기가 생각했었던 그 뒷부분까지의 이 스네이프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를 이 사람한테만 다 얘기해줬었대요. 네가 지금 뭐 악당이지만 나중에 뭐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걸 다 알려줘서 이 배우도 아마 연기하기 그 당시에는 편했었을 거예요. 네.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죠, 캐릭터 자체가. 그렇군요. 2008년작 클로버필드의 외전격인 영화가 곧 개봉합니다. 2,500만 달러로 1편을 만든 J.J. 에이브람스 감독은 그동안 괴수 영화에서 보기 힘들었던 페이크 다큐 장르에 그의 특기인 수많은 떡밥들로 영화를 만들어 개봉 4일 만에 3,360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또한 그 당시 J.J. 에이브람스가 제작을 맡았던 드라마 로스트와 연관성도 다수 발견되었고 1편에서는 풀리지 않은 떡밥이 너무 많아서 팬들은 후속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11년 괴수 영화를 하나 가지고 나타났는데 팬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슈퍼8이라는 다른 영화였습니다. 하지만 2016년 3월 11일 제작 발표도 없었던 영화가 개봉일까지 확정하고 나타났습니다. 이 영화는 전편이나 후속편이 아니고 외전격인 영화라고 하며 1편과는 달리 흔들리는 캠코더 방식의 가짜 다큐멘터리 영화는 아닙니다. 그러면은 클로버필드의 외전이라고 하는 이유는 네. 이 괴수가 그대로 나오기 때문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고편을 봤는데 클로버필드에서 주인공이 막 도망다니고 할 때 그때 동시간대에 다른 곳에 있었던 사람들 얘기 같아요. 그거 재밌네요. 네. 약간 좀 다른 방식으로 영화를 볼 수 있는. 클로버필드에서 보면은 마지막에 어떤 다리 밑에 가서 죽나요? 다리 밑에까지 저는 도망갔다가 이 영화를 못 봤는데 네.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예. 영화를 못 보신 분도 있을 수 있구나. 네. 영화 전체적으로는요 되게 독특해요. 일반적으로 영화 생각하면 뭐 주인공이 나오고 그거를 이제 카메라가 옆에서 이제 지켜보듯이 안정적인 촬영을 하잖아요. 네. 그게 아니고 주인공이 일본에 있는 슬러쇼라는 회사에 취직을 하게 돼서 마지막에 뉴욕에서 파티를 하거든요, 친구들끼리. 근데 그 중에 친구 한 명이 캠코더로 이제 주인공과 주인공 사람들을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네. 나중에 영상을 촬영해서 너 일본 가면 보내주겠다라는 식으로. 근데 막 파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쾅 하는 소리가 함께 뭔가 폭발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우르르 쫓아가서 보니까 뭐 자유의 신상에 머리가 날아가가지고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막 도망치고 하는 얘기를 옆에 있던 친구가 캠코더를 계속 찍는 거를 나중에 군사 기지에서 뭐 발견해서 그걸 우리가 보는 형식으로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카메라가 계속 흔들리고요. 캠코더에 그 찍힌 그 영상이 영화인 거예요.
약간의 네. 액자 소설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페이크 어떻게 보면. 다큐라고 이제 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처럼 보일 수밖에 없죠. 이게 네. 예, 카메라 다 그러면 흔들리고 주로 나오는 화면은 캠으로 찍은 것 같이 되게 막 주로가 이렇게 아니라 흔들리고 그거밖에 안 전부예요. 나와요. 아 전체가 전체 아, 다가. 그거밖에 안 나와요. 흔들리고 막 이렇게 막 치식하고 네네. 막 이런 네. 화면이 계속 나오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 영화적인 요소에서 굉장히 되게 신선했다고 평을 받고 있었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거랑 똑같은 형식을 갖고 또 찍은 영화가 이제 뭐 그 뭐라 그러죠? 그 갑자기 초능력을 갖게 된 아이들. 아, 맞아요. 크로니클? 네, 크로니클. 크로니클. 예, 네. 그것도 좀 크로니클도 비슷하죠. 이제 네. 같은 네네. 방식으로 걔네들이 찍은 비디오를 합쳐서 이렇게 플레이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인데 되게 신선했죠. 근데 그 그렇죠. 괴수가 중간에 나오죠? 그렇죠. 거의 네네. 후반부에는 네네. 전신이 거의 다 나올 거예요. 네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 괴수가 이제 뿜어냈던 조그만 새끼들도 계속 나오고. 새끼를 맞다. 새끼들도 뿜어요? 있었죠. 네. 근데 네네. 이상한 새끼인지 아니면은 무슨 자기 부하인지 몸에 달고 있던 것들을 뿌려가지고 사람들을 막 죽이고 시키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럼 감염시키고. 아메바처럼 자기 분열을 하는 건가요? 세포 그것까지는 분열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그런 정보가 안 나와요.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뭐 영화 자체가 뭐 괴수가 나타나서 뭐 보통 영화였으면 뭐 이렇게 개수에 대해서 뭐 분석하고 그쵸 중앙 과학자가 거기 나와서 가서 과학자가 분석하고 무찌르고. 근데 이거는 그냥 괴수가 나면 도망가기 바쁜 영화예요. 그냥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괴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DVD 같은 거 사가지고 유심히 보지 않는 이상은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이제 에반게리온이 여기서 출동하면 되겠네요. 이제 외전에서. 그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이게 개봉할 당시에 일본에서 에반게리온과 같이 개봉했거든요. 아마 우리나라 시기가 비슷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에반게리온 나오는 사도가 아니냐는 식으로 말장난도 많이 쳤고요. 네. 퍼시픽에 그리고- 나오는 카이주라 똑같다 네. 해두고 말도 많았고. 퍼시픽님도 출동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맞아요. 퍼시픽님이 이제 안 찍겠다 그랬으니까 안 찍겠다 그랬나요? 그죠? 그 안 그저- 찍겠다는 건 아니고요. 무기한 연기라서 언젠가 찍긴 하겠죠. 네. 이번 기회에 퍼시픽님이 좀 나타나서 짠! 내가 왔어! 하고 했으면 좋겠네요. 까메오로. 그러게요. 근데 이게 1편이 개봉할 때도 2007년에 트랜스포머 1편 시사회에서 뜬금없이 제목도 없이 그냥 영상 좀 보여주다가 1월 18일이라는 개봉 날짜만 보여주고 끝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1편도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제작 발표라든가 이런 거 안 하고 재밌네요. 완성됐다고만 보여줬었어요. 네. 근데 그 제목도 웃긴 게 사실은 클로버필드가 제목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영화 제작사 앞에 있던 그냥 공원 같은 곳이 있는데 그 네. 공원 공원 이름이 클로버필드래요. 도론가 아. 공원인가. 근데 그거를 그냥 가명으로 쓰고 있다가 이게 유출돼 가지고 사람들한테 클로버필드라는 이름이 입에 오르내리니까 그냥 그걸 제목으로 쓴 그냥 그 거래요. 이름으로? 네. 네. 그러면은 어쨌든 제작이 그럼 제이지 제작만 한 거 감독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네. 제작을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쵸. 그때도 제작이었고. 1편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둘 다 제작을 맡았습니다. 네, 어쨌든 재밌겠네요. 네, 지금 얘기해 주신 것만으로 굉장히 좀 관심이 생기는데 네. 외전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편 먼저 봐보세요. 네네. 토 나올 수 있어요. 카메라가 너무 흔들려서 머리 아파요. 네. 작년 베테랑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류승환 감독의 신작 구남도에 황정민과 소지섭, 송중기가 출연한다며 제작사 내유 외강이 밝혔습니다. 구남도는 일제강점기 일본의 구남도, 일본에서는 하지마 섬으로 불리는데 이곳에 강제로 징용돼 탈출을 시도하는 400명의 조선인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개봉은 17년 중에 한다고 합니다. 오, 하는 거 맞죠? 네. 이제 곧 촬영을 시작하겠죠? 진짜 슬픈 섬이더라고요. 이게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죠. 됐잖아요. 됐어요. 그게 등재되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거 하나 못 막아내고 세상에 그거 봤어요? 일본의 미래 세대한테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우리 박 대통령이 정부에서 얘기한 내용. 예, 네. 위안부 그거 그래서 사과를 받았다면서 말도 안 돼. 진짜 말이 안 되더라고요. 네, 지금 그 왜냐면 얘기를 저는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뉴스에서 음, 나온 대사니까 네. 이 대사를 한 거 맞잖아요. 아니면 뉴스가 고발당할 거 아니에요. 지금 자, 정부 그거는, 측에서는 네. 그 유언비어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 그래요?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하고 있는데 그 유언비어의 근원지가 그러면 일본 수상이니까 일본 수상한테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따지고 있어요.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란지. 유언비어의 근원지가 그 수상이에요. 수상이 계속 방송에 나와서 그 얘기 하고 있거든요. 아.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일본 국회의원들도. 근데 그냥 국내 언론인들이 이제 물어보니까 이게 진짜냐라고 확인해달라고 하니까 자기네는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식으로 유언비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럼 따져야죠. 왜 안 따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답답할 뿐이죠. 그렇죠. 저도 사실은 그 역사 공부를 뭐 지지리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어렸을 때. 진짜 이걸 모르고 살았다는 게 정말 참 엄청 죄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단지 그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싫어서 그냥 안 배운 것뿐인데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수록 진짜 알아야 될 것들을 안 배우고 살았다는 게 너무 죄스럽고 솔직히 제가 이 군함도도 몰랐어요. 근데 군함도는 우리나라 역사 교육 과정에서 잘 가르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예. 네. 어쨌든 정규 몰랐는데 과정에서. 세상에 예능에서 소개를 해갖고 알았단 말이에요. 저도 너무 늦게. 그렇죠. 그런 사람들 많을 그래서 거예요. 더 많이 알게 된 사람들도 네.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참 이게 와 진짜 내가 한국 사람 맞나 이 생각도 들고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겪어서 아 진짜 내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한국이 싫어진다라는 느낌이 막 들고 있었는데 그 지금 이렇게 공부를 저같이 안 했던 놈들도 모르는 일을 갖다가 오히려 이제 교과서를 더 바꿔가지고 더 모르게 하겠다는 그런 심보가 좀 보이잖아요. 사실 뭐 본인들이 아니라고 하면 뭐 아닌 거겠지만 와 그럼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그래도 이런 것들 다 알고 갔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그분들은 사실 그게 뭐 교육적인 물론 국영수만 잘했을 수도 있겠지만 제도적인 부분도 문제가 되지만 물론 학교에서도 가르쳐야 하지만 사실 그 외의 곳에서도 알고 볼 수 있게끔 뭔가가 해놨어야죠. 해놨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쵸.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진짜 말씀하신 대로 교과서에서 빼버린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런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그 뭐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알게 되기는 했지만 그게 이제 시발점이 돼서 이제 뭐 SNS국 관련된 그렇죠. 내용들을 막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참담하고요. 지금 뭐 위안부 얘기 계속 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되게 고통받았던 조상님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맞아요. 네. 그걸 너무 아무렇지 않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일본도 문제거니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 못하고 반박하지 못하는 우리도 문제가 좀 큰 것 같기는 해요. 네. 그 제가 여행을 국내 여행을 좀 혼자서 많이 쫄래쫄래 많이 걸어 다니고 트레킹도 하고 많이 했었는데 제가 한번 광주를 갔을 때 굉장히 특이한 점을 발견했던 적이 있었어요. 전라도 광주에. 예. 네. 전라도 광주를 갔더니 이제 그 민주화 운동이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네. 곳이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많은 희생자분들이 나왔던 곳이고, 근데 이제 그것을 뭐 카페 주인들이 그런 어떤 자료들을 그렇게 전시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멋있다. 스스로 본인들 스스로 이거를 계속 기리는, 그러니까 잊지 지나가는 말자. 학생들도 그냥 아 맞아 여기는 민주화를 이룩하기 위해 노력했던 곳이야라는 걸 지나가는 학생들도 그냥 편하게 이렇게 볼 수 있게 해놓은 곳들이 많아요. 갖고 멋있다. 와 이게 진짜 제대로 된 모습이다. 그쵸. 왜냐면 근현대사는 뭐 그런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그렇죠. 지금 근현대사가 오히려 또 외국에도 쉬워요. 어떻게 보면. 민주화 그쵸. 운동이라는 단어 자체도 지금 뭐 5060 때는 그 무슨 불법적인 것처럼 그렇죠. 네, 계속 그렇게 해놨었죠. 해놨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이런 군함도에 관련된 정보라든가 아니면 이제 어떤 그런 정보들이 우리가 서울에 살면서 이게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뭐 학생들한테 국영수만 강요하고 뭐 밖에 나가면 뭐 세상에 저기 뭐냐 카페들 저기 외국에서 들어온 카페들만 널려져 있고 뭐 이러니 이게 그쵸. 참 근데 우리가 뿌리를 알고 싶지만 사실은 우리가 다 먹고 살기 바빠서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이게 사실 저절로 보이면 관심을 갖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나의 뿌리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게 돼 있고 이게 그러면 더 좀 더 그 민족 자긍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어떤 자결주의. 예, 그러면 이제 없던 애국심도 더 생기고 그렇죠. 그러니까 태극기 달고 뭐
어떤 이거 뭐죠 이거 국민의 국민의, 이걸 다시 시작하자 뭐 이런 짓거리 하지 말고 우리가 애국심을 고칠 수 있는 정보들을 주면 애국심이 생길 텐데 그걸 바라지 않습니다. 네, 참 그렇더라고요.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뭐죠? 유네스코에서 구남도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서 등재한 거는 이 구남도 자체가 아니고요. 네. 구남도에 있는 성벽 같은 거가 일부가 있어요. 아, 그것만 등재된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일본에서는 전체로 포장하고 있는데 네. 예, 잘못되게 포장해서 근데 공부하는 그거를 거더라고요. 등재시켜주는 조건으로 그걸 우리가 합의해줬죠. 그러니까 합의도 해줬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방해한 것도 아니, 아니고 합의를 해줬죠. 아주 합의도 하도록. 했는데 조건으로 어떠한 것을 충분히 해라라고 이제 유네스코 쪽에서는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정말 그냥 뭐 형식상? 하등 형식 저기 수준. 뭐 그러니까 뭔가의 그 허들 없이 우리나라에서 그냥 네네 하세요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해준 꼴이 됐죠. 아이고 참 할 말이 없네요. 할 말이 없어. 근데 어쨌든 지금 유승환 감독이 사지로 가고 있습니다. 이걸 도전했다는 게 정말 대단하고 암살에 이어서 네. 지금 구남도까지 가는데 솔직히 저는 조금 살짝 걱정이 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김지훈 감독님도 비슷한 영화 하나 준비 중입니다. 곧 그래요? 개봉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무사하게 17년에 이 영화를 꼭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감독들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런 감독들이 교묘하게 네. 윗분들 안 거슬리게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재 감독들인 거예요.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달은 하되 그러니까 그분들 윗분들만 안 거슬리게 하면 되잖아요. 예, 거슬리는 것만 좀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오락성은 오락성대로 주고. 그래서 저는 이런 감독들이 정말 천재 감독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보기에 이승환 감독님은 대놓고 만든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얘기 아니니까 안 찔려도 돼. 찔리지 마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승환 감독은 영화 시작할 때 첫 번째 등장하는 이름이 감독도 배우도 아닌 투자자 혹은 투자사가 뜨는 것을 이번 영화 구남도부터 바꾸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작 영화를 만드는 사람보다 돈을 댄 사람이 먼저 이름을 올리는 것은 돈이 결국 영화의 주인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마치 집문서에 대출을 해준 은행장과 상담 직원이 그 집의 주인인 것처럼 적혀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고 하며 한국을 제외한 그 어떤 나라에서도 영화 오프닝 크레딧에 제작자, 투자자의 이름이 먼저 올라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2000년 초반 한국 영화가 어려울 시절 투자자를 구하기 힘들어서 투자자를 앞에 걸어주던 것이 어느샌가 굳혀져서 광해는처럼 당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유승환 감독님의 행보에 응원을 합니다. 예. 네, 대단한 동시에 질문이네. 군대를 건드리고 있어요. 네, 그러네요. 지금 엄청 제가 그렇게 막 유승환 감독을 좋아하진 않았었는데 막 좋아지네요. 예. 그러네요. 예. 이게 한국은 사람보다 돈이 먼저 우선이고 돈이 모든 삶의 주인이고 예술보다 돈이 우선이라는 게 되게 강한 나라잖아요, 우리나라가. 그 얘기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네. 그 중상권 네. 계층이라는 뜻의 각 네, 나라마다 중산층. 네. 중산층이라는 그 기준에 대해서 나라마다의 조건이 있어요. 예, 맞아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만 이제 브랜드 돈으로 돼 네, 있잖아요. 브랜드 생각나네요. 네, 그러네요. 우리나라만 기준이 돈이고 나머지는 기준에 돈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없거나 개인의 중요하거나. 행복과 네. 개인의 이제 누릴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제 중산층 기준으로 보는데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아파트 평수, 뭐 그렇죠. 자동차 크기, 배기량 뭐 이런 네. 것들이 이제 거기에 포함돼 있죠. 예. 어쨌든간에 그 좋게 되면 앞에 진짜로 그 투자자가 먼저 나오는 게 진짜 한국이 유일하다는 얘기를 저도 이제 얼마 전에 뭐 어떤 매체에서 봤는데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미국 그 외국 영화도 이제 맨 처음에 보면 이제 감독이나 출연자들이 소개되고 영화가 시작되고 이런 거 그렇죠. 하다가 네. 또 이제 최신 유행은 사실 이제 그냥 영화가 시작해 버리는 게 최신 유행이었죠. 그러니까 몇몇 군데 있었죠. 예, 로고 나오고 바로 그냥 네. 내용 시작하고 끝에 소개 다시 제작 거기서도 감독하고. 엔딩롤에서도 먼저 투자자가 올라갈 거예요. 우리나라 다 대부분이.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앞에 투자자 소개만 없으면 좀 더 몰입하기 앞에 시작부터 한 재밌는 것들이 좀 더 생길 텐데 이건 너무 뻔하게 가서 좀 아쉬웠었어요. 히치콕 감독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영화가 초반에 되게 중요하다고 그때 뭔가를 잡고 가지 않으면 영화가 이제 엉성하게 네. 될 수 있다는 식으로 했는데
초반에 투자자를 보여준다는 건 이걸 만든 힘들게 한 사람들의 노력을 과소평가한다거나 뭐 그렇게 되는 걸 수도 그렇죠. 있고요. 사실 저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그동안 영화를 봤었는데 네. 이게 막상 얘기가 되니까 공론화가 되니까 지금 굉장히 빨리 고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유동현 감독님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네. 네. 설마 이거를 우리나라만의 문화로 보시는 분 없겠죠? 네, 이번 주 씹어먹는 영화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더 재밌는 소식과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영화 씨 먹기도 이어서 들어주세요. 이제 아주 꼼짝이 잘 받아 진짜.